애가 예민한 거겠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의사의 말은 차갑지 않았다. 다만 익숙했다. 그 익숙함이 김명자의 가슴을 서서히 조였다. 진료실 안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소화과 특유의 달콤한 연고 냄새와 손 세정제의 알코올 향이 섞여 명자는 잠시 숨을 참았다가 내쉬었다. 진우는 의자에 앉은 채 장난감 청진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입가에 묻은 약간의 코코아 자국. 가느다란 손목 위로 파스가 붙어 있었다. 열은 내려요. 검사상 특별한 건 없어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였다. 깨끗한 수치들. 문제 없다는 결과. 하지만 명자의 시선은 그 옆에 팔자주름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저기요, 근데요, 그 집만 다녀오면 그래요. 명자의 목소리가 낮았다. 아들 집 아니 재혼한 며느리 집. 의사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를 바라봤다. 아이도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 받죠. 좀 지켜보세요. 짧은 말. 그리고 익숙한 미소. 병원 복도를 나오는 동안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우의 발소리만 또박또박 울렸다. 의자에서 내려올 때 작은 신발이 삐걱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진우가 물었다. 할머니 오늘도 그 집 가? 명자는 잠시 대답을 미뤘다. 응, 이번 주엔 안 간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안 아플 거야. 명자는 아이의 말에 웃으려다 입꼬리만 살짝 흔들렸다. 밖으로 나서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가르며 들어왔다. 버스 정류장, 노란 간판, 편의점 앞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 도시의 풍경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다. 하지만 명자의 눈길은 버스 창문에 비친 손자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진우의 눈 밑에는 미세한 멍자국 같은 그늘이 있었다. 명자는 그게 조명 때문이길 바라며 버스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할머니 냉장고에 수박 있어? 응, 있지. 커다란 거. 그럼 나 거기서 자도 돼?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손잡이가 흔들렸다. 명자는 그 진동을 타고 마음속의 의심이 점점 또렷해지는 걸 느꼈다. 밤이 되자 진우는 잠결에 울었다. 할머니 냉장고가 무서워. 명자는 이불을 덮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냉장고는 착하단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냉장고 모터가 윙 하고 돌았다. 작은 소리였지만 명자의 등골은 서늘해졌다. 아들의 새 집은 깔끔했다. 너무 깔끔해서 명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한 발짝 물러나고 싶었다. 향초 냄새가 공기 중에 얇게 깔려 있었다. 라벤더와 우드향이 섞인 호텔 로비 같은 냄새. 어머니 오셨어요? 윤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손엔 분홍 앞치마, 그 위엔 아무 얼룩도 없었다. 명자는 괜히 신발을 벗는데 시간을 끌었다. 슬리퍼를 꺼내 신으려는데 소연이 말했다. 그건 제 신랑 거예요. 어머니 건 이거.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내 구역을 지키려는 경계선이 분명히 느껴졌다. 거실에는 흰색 소파, 유리 테이블, 얇은 커튼. 명자의 손자 진우는 거실 한쪽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다. 할머니. 진우가 달려왔다. 명자는 그 작은 몸을 안으며 가슴속으로 무언가가 스며드는 걸 느꼈다. 소연의 시선이 잠시 그 위를 스쳤다. 짧고 날카롭게. 얘가 요즘 말도 잘 안 듣고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 얘가 원래 좀 조용한데. 그래서 요즘은 태권도랑 미술학원 같이 시켜요. 집에 있으면 더 예민해져서요. 명자는 대답 대신 진우의 손을 살짝 잡았다. 작은 손이 땀에 젖어 있었다. 식탁 위엔 준비된 반찬들이 가지런했다. 두부조림, 멸치볶음, 닭가슴살 샐러드. 진우가 편식이 심해서요.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먹여요. 소연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챙겨주시네. 하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끝이 망설였다. 닭가슴살 한 점을 집어들며 명자는 진우를 바라봤다. 아이는 접시를 밀었다. 싫어요. 왜? 냄새나. 진우야, 엄마가 얼마나 신경 써서 한 건데. 소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순간 진우의 어깨가 움찔했다. 명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얘가 어제도 이랬어요. 괜히 울고 밥상 없고. 소연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앞이라 그런가 봐요. 평소엔 괜찮아요.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 뒤로 묘한 공기가 따라붙었다. 표면은 부드러운데 그 속에 어딘가 단단한 벽이 있었다. 식사 후 진우가 방으로 들어갔다. 명자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다. 진우는 인형을 줄 세워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얘들아, 오늘은 말 잘 들어야 돼. 혼나면 안 돼.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숨처럼 들렸다. 명자는 문을 닫았다. 거실에 앉은 소연이 커피를 내렸다. 머그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요즘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응, 뭐 해보는 재미로 살지. 그래도 너무 간섭은 안 하셨으면 해요. 그 말은 부드럽게 흘렀지만 단단히 걸렸다. 명자는 잔을 들었다. 커피 향이 진하게 코를 스쳤다. 간섭이라니 무슨 소리야. 요즘 애 키우는 방식이 좀 달라서요. 진우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잘 키울게요. 명자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잔받침 위에서 잔이 살짝 떨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래, 알아서 해라. 그 말 뒤엔 미세한 공백이 흘렀다. 소연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완벽했다. 빛 한 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 명자는 잠시 손끝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엄마, 소연이가 요즘 좀 예민해.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회사 일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엔 진호 내가 데려갈게. 어머니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그래도 애가 엄마가 너무 걱정하니까 더 예민해지는 거야. 뚝. 통화가 끊겼다. 명자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진호는 약속된 주마다 며느리 집으로 갔다. 돌아올 때마다 감기가 걸렸고 멍이 하나씩 늘어 있었다. 넘어졌어요. 소연은 늘 똑같은 미소로 말했다. 남자애들은 다 그래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호가 잠든 밤 명자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손가락으로 볼을 쓰다듬자 아이가 잠결에 몸을 움찔했다. 괜찮아, 할머니야. 그 순간에도 아이의 입과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며칠 후 명자는 유치원에 들렀다. 교실 안은 알록달록했다. 교사가 아이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진호가 요즘 조금 위축돼 있어요. 친구들이랑 잘 놀다가도 갑자기 울어요. 왜 그런지 혹시. 가정 환경이 변하면 그럴 수 있죠. 교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돌렸다. 명자는 가정 환경이라는 단어가 귀 속에서 오래 울리는 걸 느꼈다. 귀가하는 길 편의점에서 아이 음료수를 샀다. 계산대 직원이 물었다. 손주분이에요? 귀엽네요. 명자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이 부드럽게 붙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진우가 혼자 블록을 쌓고 있었다. 할머니, 아빠가 엄마랑 나한테 화났대. 왜 화났대? 내가 울어서. 진우의 손끝이 블록을 잡은 채로 멈췄다. 할머니, 나 울면 안 돼? 명자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밤이 깊자 비가 내렸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 속에서 진우의 숨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나 잘못했어. 명자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쓸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아이의 이마가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다음 날 명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엔 진호 내가 데리고 있을게. 어머니 안 돼요. 다음 주에 유치원 행사도 있고요. 그래도 아픈데? 병원도 다녀왔잖아요. 괜히 걱정만 시키시네. 소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끝자락이 뾰족했다. 명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창가에 앉았다. 바깥엔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 모터가 도는 소리, 그리고 진호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중얼거림. 할머니, 그 집 냉장고는 나쁜 냄새나. 왜? 엄마가 그 앞에서 자꾸 화내. 명자는 가만히 아이를 바라봤다. 냉장고가 말하는 것 같아. 조용히 하라고. 명자는 등을 곧게 세웠다. 눈이 서서히 가늘어졌다. 이상했다.
너무 구체적이었다. 냉장고가 무섭다는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명자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 불빛이 손바닥 위를 스쳤다. 그녀는 소형 카메라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화면을 들여다봤다. 주저하는 손가락 끝이 천천히 구매하기를 눌렀다. 작은 택배 상자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소형 무선 카메라. 명자는 상자를 조심스레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가위를 쥔 손이 잠시 떨렸다. 비닐을 벗기자 손바닥보다 작은 카메라가 드러났다. 검은 렌즈가 마치 눈처럼 보였다. 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원을 켰다. 푸른 불빛이 켜지며 짧게 깜빡였다. 진우야. 아이방 문을 살짝 열었다. 응? 곰돌이 인형 할머니가 목감기 약 발라줄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는 인형의 배를 열고 그 안쪽 솜속에 카메라를 밀어 넣었다. 바늘 땀처럼 조심스러운 손길. 이제 괜찮아. 곰돌이가 지켜줄 거야. 그날 오후 소연이 진우를 데리러 왔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신발끈을 묶는 동안 명자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금방 전화할게. 알았지? 진우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발소리만 남았다. 밤. 명자는 거실 불을 끄고 노트북을 켰다. 곰돌이 인형 카메라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었다. 처음엔 평화로웠다. 밥을 먹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진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엄마 물 좀. 스스로 가져와. 소연의 말투는 평범했다. 그러나 그 뒤에 조용한 한숨, 탁자 위 컵이 내려앉는 소리, 그리고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화면 속 진우가 냉장고 앞에 섰다. 손에 컵을 들고 있었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차가운 빛이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화면 밖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터졌다. 그거 왜 흘려? 또 장난쳐? 손이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컵이 툭 떨어졌다. 물이 바닥에 튀었다. 진우가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소연의 발끝이 그 물 위를 밟았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응? 소리, 숨, 발소리,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 명자의 눈이 커졌다. 화면 속 진우가 눈을 감고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눈을 꼭 감은 채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그 순간 영상이 끊겼다. 카메라의 배터리가 다른 듯 화면이 검게 변했다. 명자는 손을 떼지 못했다. 검은 화면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 창백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부엌의 형광등이 깜빡였다. 이게 뭐야? 입술이 떨어지며 나온 그 한마디는 거의 숨 같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저려왔다. 노트북 위로 떨어진 조명빛이 흔들렸다. 명자는 조용히 전원을 껐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명자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나왔다. 두꺼운 외투 속에서 손이 자꾸 떨렸다.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다. 피곤하고 날카롭고 눈가에는 밤새 마르지 못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들의 사무실은 유리 건물 8층에 있었다. 사무실 안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고 명자는 그 인사를 듣지 못한 채 곧장 안쪽 회의실 문을 열었다. 엄마? 박현수는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자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거 내가 봐야겠다. 노트북을 열자 정지된 영상이 화면을 채웠다. 그게 뭐야? 진우 집에서 찍은 거야.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화면 속 진우가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조용한 집, 그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컵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아이가 웅크리는 모습. 아들은 숨을 삼켰다. 의자 바퀴가 밀리며 소리가 났다.
그럴 리가 없어. 소연이가 그럴 리가.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으로 봤잖아. 침묵. 명자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거라 했지? 애가 예민하대서 그냥 참고 있었지.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눈가가 흔들리고 손끝이 무릎 위를 조였다. 엄마, 내가 알아볼게. 혹시 그날만 그랬을 수도 있어. 그날만? 명자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금속성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소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 응, 나 지금 일 중이야. 왜? 짧은 대화 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 얼굴엔 흔들림이, 죄책감이,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명자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거 경찰에 가져가도 돼. 엄마. 아니면 내가 먼저 하든가. 그녀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따랐다. 복도로 나오자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명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손끝에 남은 진동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 진동은 분노의 떨림이 아니라 결심의 흔적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자는 핸드백을 열어 USB를 다시 넣었다. 문이 닫히기 전 창밖으로 아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서류를 쥔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명자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윤소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커튼을 반쯤 친 거실엔 오후 햇살이 얇게 스며들고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명자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신발을 벗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뒤늦게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그 끝에 미세한 경직이 묻어 있었다. 명자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걸어 들어가 거실 가운데에 섰다. 진호 어디 있니? 친구 집이요. 놀러 갔어요. 그래. 명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바닥엔 물기 하나 없고 냉장고 표면엔 손자국조차 없었다. 왜 오셨어요? 소연이 물었다. 명자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꺼냈다. 이거 보자. 영상이 켜졌다. 짧은 정적 뒤에 화면 속에서 진우가 등장했다. 냉장고 앞 물컵 고함 깨지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어깨가 작게 움찔하는 장면.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숨을 들이마시려는 듯 입술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명자는 화면을 멈췄다. 이게 뭐냐? 그 말에는 분노가 없었다. 대신 오래 눌러온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저 어머니 그건. 소연이 겨우 말을 꺼냈다. 그날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애가 말을 안 들어서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명자의 눈이 조용히 빛났다. 그 아이는 매주 그 순간을 겪었어. 소연의 손끝이 떨렸다.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힘들어요. 진호는 제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공기가 바뀌었다. 명자는 미세하게 눈을 감았다. 그래도 엄마라고 불렀잖아.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소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자는 노트북을 닫고 진호의 옷가지를 하나둘 챙겼다. 소연은 그대로 서 있었다. 이러면 현수 씨가 날 어떻게 보겠어요?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명자의 손끝이 가방 지퍼를 닫았다. 난 이제 애를 지킬 거야.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멎었다.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한참 후 명자가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진우가 냉장고를 무서워했어. 그 말만 남기고 문이 닫혔다. 소연은 그 자리에 앉았다.
거실 조명이 천천히 깜빡였다. 냉장고 안에서 모터가 도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비가 내렸다. 가늘고 길게 멈출 듯 이어지는 소리. 명자는 우산을 접으며 아파트 입구를 지났다. 한 손엔 진우의 작은 가방, 다른 손엔 가벼운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택시 기사에게 주소를 말할 때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와서 명자 자신도 조금 놀랐다. 경찰서요. 창밖으로 도로 위에 불빛이 번졌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며 네온 사인과 헤드라이트가 번져 있었다. 경찰서 접수 창구 앞에서 명자는 USB를 꺼냈다. 이거 봐주세요. 담당 경찰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자 학대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경찰은 USB를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 있으신가요? 있어요. 확실히. 짧은 대화였지만 명자는 이상하게도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말을 마친 기분이었다. 진호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자 다리를 흔들며 두 손으로 곰돌이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명자가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나 이제 괜찮아.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경찰 한 명이 말했다. 할머니, 영상은 확인했습니다. 아버님도 곧 오실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박현수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엄마. 명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봤지?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너무 늦었을 뿐이야. 잠시 침묵. 그 침묵 속에 세 사람의 숨소리만 섞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사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명자는 진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비가 잦아들었다.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명자는 한 손으로 우산을 펼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아주 희미한 햇빛 한 줄기가 비쳤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먼지 입자들이 빗줄기 안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부엌에서는 밭물이 끓는 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다. 진호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곰돌이 인형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색연필을 꺼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명자는 세탁기 문을 닫고 조용히 물을 틀었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세탁통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 그토록 그리워했던 소리였다. 진호가 그림을 다 그리고 명자를 불렀다. 할머니, 나 이거 봐. 명자는 손을 닦으며 아이 옆으로 다가갔다. 종이 위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진호, 명자, 그리고 아빠.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호는 파란색 크레파스를 들고 명자의 얼굴에 다시 색을 입혔다. 입가를 둥글게 그리며 말했다. 이제 웃었어.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작고 느린 그러나 분명한 웃음이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빨랫줄에 걸린 손수건이 살짝 흔들렸다. 햇빛이 그 위로 닿아 반짝였다. 아무 대사도 아무 음악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빛과 세탁기의 일정한 리듬. 그리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다.